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질병 예방, 체계 중반부인 운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현대의 만성질환에 대해 다뤘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이어서 봐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운동을 하면 과연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이 주제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논쟁보다 간단합니다. 운동은 어떤 형태로든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우리 여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신체적인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인지력 감퇴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운동은 신체 건강에 긍정적이지만 특히 유산소 심폐체력과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모든 운동은 신체 건강에 긍정적이지만 특히 유산소 심폐체력과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측정되는 유산소 심폐체력은 장수의 강력한 지표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모든 질병의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근력 역시 몸을 보호하고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을 담당하는데 이를 강화하면 포도당과 지방 대사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분자를 생성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계를 강화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특히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지구력 운동은 뇌에서 해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신경 영양 인자를 생성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인지 건강과 정서 건강을 함께 증진시키며 건강 수명의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료체제에서는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운동 방법에 대한 조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서 멋진 백세인이 되는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체력 최적화를 위해 세 가지 영역, 심폐체력, 근력,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만성질환의 발병과 사망률을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심폐체력은 크게 두 가지 운동으로 나뉩니다. 첫째,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지구력 운동입니다. 둘째, 최대 산소 섭취량에 이르는 최대 유산소 운동으로 이는 심장과 폐 기능을 극대화하여 장수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산소 섭취량이 높을수록 모든 질병의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체력이 좋을수록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커집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특히 중력이나 고무뛰 같은 저항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력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노화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우리가 부상 없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안정성은 모든 운동의 기본 토대를 제공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지구력은 안정성을 통해 길러집니다. 유산소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까지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데 필수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천천히 2구간 운동으로 5, 6개월 동안 기초 체력을 다지고 이후 최대 산소 섭취량 훈련을 권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25% 높이면 신체 기능이 12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우리가 근육량보다 근력을 두세 배 빠르게, 근력보다 힘을 두세 배 빠르게 잃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장기간의 휴식이나 침대 생활은 근육 손실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평균 연령 67세의 지원자들에게 10일간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게 했을 때 평균 1.5kg의 근육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또한 뼈 밀도는 특히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뼈 밀도가 떨어지면 엉덩이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기 쉽고 이로 인해 사망률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누적되는 효과가 크며 일찍부터 꾸준히 하면 장기적인 혜택이 큽니다. 근력의 중요한 척도는 무거운 것을 옮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근력 운동의 4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쥘 힘, 손에서부터 넓은 등 근육까지 모든 근육이 관여합니다. 강한 쥘 힘은 전반적인 체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동심성, 평심성 운동, 근육을 천천히 제어하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편심성 운동은 균형과 공간 지각 능력을 강화합니다. 당기기 운동, 장바구니를 들거나 암벽을 오를 때처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힘입니다. 엉덩이 접기 운동,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체뿐 아니라 인지와 정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부터라도 체력을 최적화해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부상과 만성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 이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지만 안정성 부족이나 잘못된 운동 습관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상은 한 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운동을 못하거나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상을 예방하고 평생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까요? 안정성은 심폐체력과 근력이라는 두 기둥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부상의 많은 경우는 실제로 관절의 안정성 부족 때문입니다. 안정성이 부족하면 힘이 어딘가로 새어나가게 되는데 보통 무릎, 어깨, 척추 같은 관절이 영향을 받습니다. 안정성을 길러야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상을 피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DNS 운동은 우리가 아기 때 자연스럽게 배운 올바른 움직임 패턴으로 돌아가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 몸과 뇌가 이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재훈련하는 것이죠. 안정성의 첫 번째 기초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의 움직임과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안정성과 근력에 중요합니다. 또한 발은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의 기초입니다. 발가락 운동은 발의 기본적인 강점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발가락 요가 같은 운동을 통해 발의 제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핵심은 척추입니다. 안정성은 근육과 뼈 전체로 힘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손과 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특히 손가락 근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약해지면 힘을 분산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팔꿈치나 어깨에 무리 가가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올바른 운동을 배우지 못하면 이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잘못된 움직임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편심성 근력은 부상을 막아주는 제동 장치입니다. 노년기에 이를 유지해야만 일상생활에서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단순히 노쇠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 일상에서의 독립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을 통해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세요. 저도 이런저런 핑계로 운동을 2주간 안 하고 있었지만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청하는 모두가 다 같이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는 영양과 수면, 정서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